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뉴스 많아요. 아유,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고발 사주 의혹 밝힐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재임식이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보냈다는 의혹 이제 계속되고 있죠. 네. 고발장이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 누가 관여해서 작성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공수처랑 대검이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일단 공수처는 최근 압수수색한 물품을 분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수사부 검사 절반을 여기에 지금 투입했다고 와,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진상규명이 쉽지만은 또 않은 게요. 손준성, 김웅, 이제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모두 전현직 검사죠.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지금 바꾼다고 하고요. 네. 손준성 검사는 또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비밀번호가 잘 안 풀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가 제보자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과 나눴던 텔레그램 대화방이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5시께에 CBS 단독 뉴스로,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예, 법조팀이 어제 밤까지 기사를 쓰고 오늘 아침에 지금 내보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 씨가 그 김웅 의원과 나눴던 대화 내용은 자기 어떤 증거 저장용 텔레그램 계정으로 따로 옮겨놓고, 캡처를 해서 옮겨놓고, 예, 예. 캡처하고 거기에 있는 이미지 파일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옮겨놓고, 예. 김웅 의원과 나눴던 그 원래 있던 비밀 대화방은 그 삭제,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기 해버리면 방 없어지잖아요. 예. 그 방을 없앴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그럼 그걸 없앤 채 지금 공수처에다가 휴대폰을 낸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는 그 방 자체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 조 씨는 대화방이 남아있으면 제보자가 누군지 금방 특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신분이 노출이 되는 걸 끔찍히 싫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버스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 보도가 나오고 나서 혹시라도 제보자 노출이 될까봐 김웅 의원과 지금까지 나눴던 그 대화방은 없애버렸다? 그게 조 씨의 설명입니다. 어제 저희 박성환 기자가 저희 어제 늦게 어렵게 그 조성은 씨를 만나갖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당시는 김웅 의원한테 뉴스버스가 전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통보식으로 자기한테 기사가 나간다고 얘기를 듣고 그랬던 상황이다. 그래서 어쩌면 김웅 의원이 금방 자신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조성은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예. 대화 내용, 그 방을 없애버렸다. 그러면 그 방의 오리지널은 영영 남아있지 않은 거잖아요. 예. 뭐 자료는 다운받아놨다고 하지만, 근데 수사에는 문제가 없어. 말하자면 그 방의 뿌리가 지금 없어진 셈인데 문제 없어요?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새로운 쟁점이 또 된 게, 텔레그램으로 그 캡처해놓은 사진이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김웅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이렇게 했던 캡처해놓은 사진은 있는데, 손준성 보냄 이런 사진은 있는데, 예, 그게 실제 수사 재판 단계에서 얼마나 증거 능력을 발휘할지가 지금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자체 캡처 자체는 조작 흔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좀 남을 수 있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지금 휴대폰 제출했잖아요. 그 폭파하기 전 방이 남아있던 그 휴대폰은 제출을 한 상태인데, 그럼 그 휴대폰을 포렌식하면 폭파한 방도 혹시 살아나는 건지, 텔레그램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취재를 해봐야겠어요. 예, 근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그게 나가면 그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그런 보안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써왔던 그런 메신저고, 게다가 이 방은 비밀 대화방이라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 대화방이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텔레그램에서도 일반 대화방이 아니고 비밀 대화방이었습니까? 예. 자, 김준일 대표. 예. 진짜로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왜 삭제했느냐 아니야. 조성은 씨 해명은 그러니까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걱정돼서 했다라는 건데, 예. 이제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죠. 또 하나의 뭐 이제 삭제 이유는 김웅 의원하고의 대화 내용에서 좀 부적절한 내용이나 좀 민감한 내용이 있어서 그게 본인한테 좀 불리하게, 이런 이게 뭐 공수처 조사에 들어가면은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삭제했을 가능성도 이제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손준성 보냄이라는 거는 확인이 됐어요. 다만 그게 이제, 그리고 김웅 캡처, 그게 네. 김웅 캡처도 있는데 그게 증거 능력이 이제 있느냐를 보면은 손준성이 누구를 거쳐서 보냈는지 여부는 또 이제 조사를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복잡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김웅 의원 휴대전화 그리고 손준성 그 휴대전화 이거를 지금 다 열어봐서 이게 좀 퍼즐을 맞춰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제보자 내 신분이 드러날까봐 그때만 해도 두려워서 방을 폭파시켰다라는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상황이 훨씬 복잡해진 건 맞아요. 예, 풀어야 될 퍼즐이 하나 더 생긴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뭐 정치권이 급박하게 돌아갔죠. 예, 그 윤석열 캠프에서 또 주장하는 게 이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이랑 짜고 이 의혹을 전체적인 걸 모의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홍준표 캠프 인사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야당에서 하거든요. 네. 우리 뉴스쇼 제작진이 그 해당 인사랑 연락이 닿았습니다. 동석자라고 세간의 의심을 받고 있는 홍준표 캠프의 이모 씨. 예. 그 목소리를 지금 준비가 돼 있으면 같이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통화 내용입니다. 사실무근. 제가 만난 적이 없고 그 사람들 평생에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인연도 없으신 전혀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고 제가 거기에 개입됐다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뭐 비슷한 시기에 식당을 갔다거나 식당 이름도 모릅니다. 저희 뉴스쇼 민경남 PD 목소리도 좀 들리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식당 간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이름도 모른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밑그림을 홍준표 캠프에서 그린 거 아니었냐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물어봤는데요. 또 들어보실까요? 네. 그쪽에다 진원지에 물어보세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공작에 주먹 끌어들고 국정원 출신은 뭐 공작만 합니까? 살다 별 사람 다 보는데 사실은 이렇게 실명 거론하다는데 그쪽에서 정치 공방한다 그러면 바로 명예훼손에 의한 고발 들어갈 겁니다. 실명 실명이 사실은 지금 다 나왔잖아요. 네.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모 씨 실명이 거론된다든지 정치 공방한다 이러면은 나는 명예훼손 고발할 거다. 강경한 입장이네요. 그 뭐 다른 언론하고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머니투데이하고 이모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속아 웃을 얘기다. 박 원 장관은 일면식도 없고 조성은 씨와는 연락처도 없는 사이고 그때 제주도를 가야 돼서 다음 날 8월 12일 날 그래서 8월 11일 날 직원들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되고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을 했는데 성명불상에 이 한 명이 지금 이모 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3명이 이제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원장하고 이모 씨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대검의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이라는 게 또 하나 지금 나온 상태예요. 요거는 잠시 후에 검사 출신이죠.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 또 이건 뭔지 이것도 한번 퍼즐 맞춰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이거 주역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뭐 괴 이름인데요. 한자어로 화천대유라고 합니다. 이 화천대유라는 이름의 자산 관리 업체가 요즘 정치권에서 또 하던데요. 한마디로 하면 화천대유가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돈을 왕창 벌었는데 이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혜를 줘서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근데 그 사업이란 게요. 경기 성남의 대장동 개발 사업이거든요. 네. 그 이제 여기 대장동 같은 경우는 그 판교 신도시 바로 밑에 있는 곳이어서 알짜라고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화천대유는 자본금 5천만 원을 투자해갖고 시행사 지분 1%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3년 동안 배당금으로 600억 원 가까이 받았답니다. 5천만 원 투자해서 600억 원을 3년 동안 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당시 이게 화천대유는 지분 1%를 갖고 있었지만 지분 절반을 갖고 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1,800원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1,800억 원. 예, 그러면 지분은 50배 차이가 나는데 배당금은 3배 차이밖에 나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화천대유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좀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문제라는 의혹이죠? 화천대유의 실소유를 확인해 보니까 한 언론사 부국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옛날에 이재명 시장 인터뷰 기사까지 썼던 사람이라고 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어갖고 특혜는 없었다. 조선일보는 대선에서 당장 손을 떼라 이렇게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뭐 이번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상대 후보로도 받고 뭐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인이 입장을 밝힌 건 드문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김준일 대표. 예.
이게 지금 뭐 꽤 오래전에 있었고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뭐 경기도지사 그리고 그 이전부터 성남시장 뭐 재선 뭐 하고 뭐 이럴 때부터 약간씩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 성남시 재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이제 공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재개발 방식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택지 있으면 택지를 팔아가지고 건설사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되면은 거기에서 분양하고 그래서 뭐 막대한 폭리를 취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성남시에서 이제 성남 도시개발 공사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여러 세 개 업체가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공정하게 하자 이런 취지였던 거군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상당수를 이제 시민의 이익으로 다시 환수하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3개 컨소시엄 중에서 하나가 하나은행이 대표였어요. 하나은행을 주축으로 한 성남의 뜰인데 여기에 지금 그 화천대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지분의 그 성남의 뜰의 지분의 14.28% 이게 5천만 원이거든요. 4,999만 원. 그러니까 자본금이 이제 그거였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나게 이제 커진 거고요. 그 577억 원을 3년간 배당을 받았고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이 2017년에 이 화천대유가 18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 6,970억 원으로 급증을 합니다.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2017년에는 16억 적자였는데 이게 이제 2020년에는 1,479억 원. 그러니까 이거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이 당시에 참여했던 요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혹은 그겁니다. 이 화천대유라는 업체는 컨소시엄이 뭐 공모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만들어졌어요. 공모가 있기 일주일 전에 급조됐다. 뭐 급조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원래 그냥 뭐 이런 거 있으면 원래 만들어가지고 빨리 만들어가지고 응모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하나은행이 그러면 뭘 믿고 도대체 이렇게 만들어진 일주일 만에 만들어진 이 업체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되고 뭐 하나은행이 참여를 했으니까 이거가 이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라고 상남시. 자, 그래서 이제 의심하는 쪽에서는 그 언론사 부국장 안면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특혜 준 거 아니냐 이거를 의심하는 것 같고 이재명 지사는 어제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뭐 이거 일단 조선일보는 경선에서 손을 떼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제일 먼저 보도를 한 곳이 주간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이 말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인재 후보랑 경선할 때 조선일보는 경선에서 손 떼십시오 이렇게 연설했던 거 그거를 연상시키게 하는 건데 일부러 그런 방식으로 좀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게 터무니없는 의혹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 사업자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갈 것을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영 개발로 해가지고 다 환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언론인 뭐 A씨 뭐에 대해서 이거는 명확하게 좀 해명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언론인 A씨가 이 화천대유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하고 상당히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게 돈의 흐름이 뭐 이를테면은 뭐 흘러 들어가서 화천대유로부터 이재명 지사나 측근으로부터 들어갔다 이런 거는 전혀 확인된 바는 없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측근을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을 챙겨준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거고 이재명 지사는 네거티브 마타도어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상황 체크하면서 여러분 돌아가는 판을 또 보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김광 기자 덧붙이실 말씀 있어요? 어제 밤 사이에 좀 속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대선 주자잖아요.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시간부터 최재형 캠프를 해체한다. 대선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거다라고 올렸거든요. 저도 캠프 해체요? 깜짝 지금 경선이 놀랐는데. 한참 진행 중인데 캠프 해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거는 캠프는 해체하고 나 홀로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야권 안에서 5위까지 지금 밀린 상태거든요. 어떤 반전을 모색하는 이제 컷오프가 시작되니까 반전을 모색하는 나름의 쇄신책인 것 같은데 밤사이 제가 캠프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게 조언을 한 건 아니고 본인의 결정이었다. 뭐 이렇게 답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명호 의원이 그쪽에 제일 처음에 합류한 정치인이잖아요. 캠프 안에서 어떤 주도권 다툼으로 좀 파열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갈등을 좀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들고 오늘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재형 캠프 해체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선거운동 중에 캠프를 해체한다니. 이 행간은 2부 윤태곤의 판에서 저희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죠. 김광일 기자, 김준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